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생자 수가 무려 50명, 부상자 수도 5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벌어진 그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그 말씀대로 100명이 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일요일 새벽 2시쯤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올랜도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 펄스라는 이름의 나이트클럽에서 괴한 한 명이 주말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당시에 나이트클럽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고 많은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총을 맞고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달아나려는 사람들이 그 출구에 한꺼번에 몰리는 와중에서도 괴한의 총격은 계속됐고요. 화장실로 몸을 피한 사람들까지 찾아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괴한은 이후에도 일부 생존자들을 인질로 삼아서 경찰과 대치했고요. 경찰 특공대가 클럽 안으로 진입해서 범인을 사살한 끝에 3시간 만에 그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거 한 자리에서 사망자만 50명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 이게 문제일 텐데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버지니아 공대 난사 사건을 뛰어넘는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오마르 마틴이라는 29살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인입니다. 아프간에서 이민 온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라는 곳에 살면서 사설 경비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마틴은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직전 그 긴급 구조 번호인 911에 전화를 걸어서 그 자신이 IS와 연계돼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나 조사 결과 마틴이 특정 단체와 연계된 증거는 아직 발견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 현지 경찰은 이 범인이 사회의 적대감을 가지고 극단적인 특정 이념에 동조하면서 테러를 저지르는 그 이른바 외로운 늑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범행이 저질러진 장소가 또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이었다는 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마틴의 아버지는 그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범인 마틴이 몇 달 전에 마이애미 도심에서 남자 2명이 키스하는 걸 보고 매우 격분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범인이 단 한 명이었다는 점도 이게 사고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한 명에 의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게 언뜻 믿기지 않거든요. 일전에 그 파리 테러는 어쨌든 조직적인 테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범인 마틴은 이번 범행에 그 AR-15이라는 그 반자동 소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네. 이 총기가 뭐냐 보니까 1958년 미국의 총기 업체가 만든 건데요. 우리 군에서도 사용하는 그 M16 소총의 민간용으로 일컬어집니다. 흔히 그 돌격 소총이라고 부르는 총기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난해 12월 기억하실 텐데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의 그 한 요양시설을 공격해서 14명을 숨지게 한 그 무장기한 2명의 총기도 바로 이 소총이었고요. 그 콜로라도주 한 4년 전쯤이었죠. 2012년 그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벌어진 그 샌디훅 초등학교 각각 20여 명씩 사상자가 났었는데요. 이때도 같은 무기가 사용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통점이 그 단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인데요. 무게가 작고 비교적 또 가볍고 반동도 적고 결국 그 더 짧은 시간에
권총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총기 규제 논란의 중심에 서온 무기입니다. 지난 1994년 10년 기한으로 이 돌격소총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었지만 총기 업체들의 줄기찬 로비 때문에 법이 연장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다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돌격소총을 사용한 이런 대형 총격 사건이 최근 급증세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그 대형 총격 사건이 8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7건에서 이런 돌격소총 계열의 총기가 사용됐습니다.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 소총을 포함한 총기 규제 문제가 아마 최대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오늘 국민의당은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자, 안철수 대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당 안에는 자체 진상조사단도 꾸려졌습니다. 이 자체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새정치를 표방하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가 터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법조인 출신 이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도록 합니다. 손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금주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20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습니다. 자, 네. 국민의당 어떤 각오로 임하십니까? 네,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 구조, 또 야당 출신 국회의장 체제로 개원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제3의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이는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국민만을 보고 무게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당 구조화에서 선도정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존 양당 체제에서 보여줬던 정쟁이나 또 발목 잡기식이 아니고 선명 야당,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서 합리적,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도 참석해서 개원 연설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개원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3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또 국회를 존중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셔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화합이나 상생, 협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과는 좀 맞지 않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이었고 또 해외 방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 또는 대북 정책에 대한 당위성만을 주장하시는 것이어서 네. 여기에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책임론이라든가 또는 상생 협치, 민생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지난 5.13 여야 회동에서 약속한 협치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 또 미진했던 점들은 본인이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공감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다소 아쉬움도 표현을 해 주셨어요. 네네. 자, 앞으로 이제 정부,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데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계속 국민의당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당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조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진상조사단은 당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 방향을 정할지는 사실 조사단 내부적으로
조사단장과 위원들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위에서 이상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선임을 하고 또 단장이 이제 두 분 대표와 협의해서 지금 박주선 최고위원, 김경진 의원, 김삼아 의원을 조사위원으로 해서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단에서 성관이 고발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또 그 돈이 당으로 들어와서 실제 선거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어떤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검찰은 벌써 지난 주말에 이 관련자로 알려진 이제 이 김모 대학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고 오늘 언론에도 일부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진상조사단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혹시 좀 정리된 내용은 파악된 게 없나요? 일단 오늘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지금까지 이제 관련들 그리고 뭐 당사자들 입장들이 정리된 자료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 고발된 내용들을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제 개별 의원단에서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은 있을 텐데요. 당 차원에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타 라디오 매체에서 우선 이 조사단에 들어간 김경진 의원 인터뷰를 제가 출근 중에 들었는데요. 네. 이 무슨 정치 자금이 계좌를 통해서 이체됐겠느냐. 네.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조사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걸까요? 네. 네, 그 부분 이제 어떤 논의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당에 유입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성역 없는 조사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네. 그럼 이제 당의 공식적인 이 조사단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도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진상조사단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조사단에 어떤 계속 결과를 체근하거나 어떤 개입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리베이트 의혹이니까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세간의 가장 큰 또 관심 중에 하나가요. 왜 누가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김 의원에게 당선 가능권인 비례대표 7번 자리를 줬느냐. 이 공천 과정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네. 일단 저희가 성역 없는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현재 선관위 고발의 핵심적인 부분이 리베이트, 특히 이제 당과 관련된 리베이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금이 당에 유입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필요하다면 공천 과정에서의 의혹도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 네. 예, 그런데 대변인님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조금 정리해 보면은 단순할 수도 있는 것이요. 네. 처음에 이 청년 비례 후보가 아니었던 김수민 의원, 당시에는 김수민 브랜드 호텔 대표였겠죠. 근데 네. 김모 교수께서 이 홍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제자의 업체가 이 기획력이 뛰어나니 이 프로젝트에
이 총선 이 홍보에 좀 참여시키자라고 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비례 후보가 되면서 의원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시의 모든 당들이 이 공심위라든가 혹은 뭐 공천관리위원회들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7번을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결정했는가 이건 쉽게 확인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그 시간적 선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브랜드 호텔,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이 이제 당의 그 선거 관련한 광고 기획, PI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업무를 개시하게 된 시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청년 비례대표를 이제 저희가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하고 약간 시간적인 틈이 있고요. 네. 저희들이 청년 비례대표 영입을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당한 인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 틈에서 이제 청년, 여성, 벤처 영업인 경영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영입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그 당시 7번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5번 또는 6번까지가 거의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고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국민의당이 많은 지지를 특히 비례대표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또 7번 때 놓이게 된 거는 전반적으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인선에서 상당히 그 연령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청년들이 좀 그러니까 청년이나 이런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고려됐던 걸로 보이고요. 7번이 지금 세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순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비례대표 그 인선과 관련해서 전략공천으로 한 케이스가 그 오세종 신영우현 의원하고 김수민 네.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전략공천에 있어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은 다른 당에서도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필요하다면 비례대표로 나가게 된 과정과 리베이트 네. 과정에 연관성이 있는지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하겠다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 당내 입장에서 설명을 주셨고요. 네. 혹시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또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핵심적인 의혹.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뭐 압수수색과 함께 이제 시작된 수사의 내용은 결국은 리베이트 문제겠죠. 그래서 이 홍보업체 그리고 이제 TV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각각 1억 1천, 1억 2천 그래서 이제 2억 3천이 넘는 돈을 브랜드 호텔의 계좌로 보냈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선거 관련 홍보 비용으로 쓰였다. 이것이 이제 선관위가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 김 의원이 어쨌든 비례대표 후보가 돼서 총선을 뛰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이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리를 주장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리베이트냐 광고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브랜드 호텔이라는 업체가 그 광고 작업에 일정한 용역, 그러니까 광고 기획이나 PI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지급이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김수민 의원이 그 전에 대표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서 그 선거 관련 홍보 비용으로 쓰였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선관이든 검찰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검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업체 관계자나 모 대학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네.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문 지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네.
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그 어떤 그냥 그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또 지금 당에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마치 당의 홍보 비용으로 쓰였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그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나 선관위가 명확한 자료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초기에는 이것이 업계 관행이다라는 이제 식의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업계 관행이라면 이 유사한 일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벌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네. 그 대금이 그 선거 관련된 홍보 비용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 중에서 이제 브랜드 호텔과 비컴이라는 회사 사이에서 그 브랜드 호텔의 용역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그런 지급 형태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당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광고 업계 지금 비컴이라는 인쇄업체하고 브랜드 호텔이라는 광고 기획 업체 사이에 거래한 내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내역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총선 후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총선 홍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그걸 관행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선 후보로, 국회의원 네. 후보로 비례든 네. 지역구든 나가 있는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이 실제로 당의 홍보, 총선 홍보에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로 선정이 된 이후에 네. 바로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등기상에 네. 그 대표직 그 말소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대표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김수민 의원을 연관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당의 홍보 비용으로 쓰였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할 것 같으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네. 그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밝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상조사단에서 검찰 못지않은 좀 명명백백한 상황을 밝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